안녕하십니까. 하이구조 권영군입니다. 오늘은 건축물 구조 시스템 중에서 스태거드 트러스 골조 시스템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학습 순서로는 스태거드 트러스 골조 시스템의 정의와 특징, 그리고 장점 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스태거드 트러스 골조 시스템의 구조적 거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조적 거동은 중력 하중에 대한 구조적 거동, 그 다음에 수평 하중에 대한 구조적 거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스태거드 트러스 골조 시스템의 비교를 위해서 그래서 앞에서 설명드릴 장점과 특징과 구조적 거동에 대한 검증을 위해서 저희가 샘플로 하나를 건물을 선정을 해서 강적 골조를 한번 설계를 해보고 또 하나는 스태거드 트러스 골조 시스템으로 설계를 해서 앞에서 설명했던 이론적인 내용들이 과연 맞는지 한번 검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력 저항 시스템에 대해서 비교를 해보고요. 그 다음에 횡력 저항 시스템에 대해서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스태거 트러스 골조 시스템의 적용 사례들을 한번 서칭한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태거드 트러스 골조 시스템의 정의와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태거드 트러스의 골조 시스템이란 무엇인가? 보겠습니다. 스태거드 트러스 골조 시스템은 STF 시스템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영문에 스태거드의 S, 그 다음에 트러스의 T, 그 다음에 프레밍의 F, 그 다음에 S를 따서 STF 시스템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스태거드 트러스 골조 시스템은 일단은 외곽에 외주부 기둥들이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고요. 외주부 기둥들이 설치가 되어 있고 그 외주부 기둥을 지지점으로 해서 큰 트러스들이 날아가는데 연결이 되는데 보통 한 개 층고를 전체 춤으로 한 트러스 전체 춤으로 하는 대형 트러스가 외주부 기둥열을 따라서 이렇게 쭉 연결이 됩니다. 연결이 되는데 스태거드라는 말은 엇갈림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것들이 엇갈리게 배치된 구조 시스템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 그림에서 보듯이 가운데 그림과 세 번째 그림을 살펴보면 외주부 기둥인데 외주부 기둥에 연결돼서 한 층분의 대형 트러스가 연결이 되는데 왼쪽 그림과 오른쪽 그림은 좀 다르죠.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어떤 층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 트러스는 한 층을 위에 층과 아래 층 바닥을 상하연재로 해서 트러스로 구성되어 있는 건데 여기서는 요 층과 요 층에 트러스가 있는 거죠. 사이층에. 근데 바로 옆에 인접해 있는 골조에는 또 트러스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 또 옆에 골조에는 또 요 가운데 있는 그림과 같은 트러스가 있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엇갈려서 배치되는 트러스라고 해서 스태거드라고 합니다. 스태거드 트러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런 스태거드 트러스의 구조 시스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트러스로 구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트러스로 구성이 있는데 이 트러스 대신에 철근 콘크리트 벽체로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용어상 스태거드의 춤이 큰 벽보 시스템이 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춤이 큰 벽보 시스템이 되는데 이번 시간에는 그 철골로 이루어진 스태거드 트러스 골조 시스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스태거드 골조 시스템은 특징으로 보면 엇갈려 가는 트러스가 여기서는 여기 있고 인접하는 골조에는 여기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엇갈려 있는 대형 트러스가 한 개 층에 대해서 형성이 되어 있다는 것이 또 특징이고요. 그러면 이 트러스의 사제들이 잘못하면 그 동선에 지장을 줄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스티커 트러스는 예를 들어서 이런 중간에는 사제가 없잖아요. 사제가 없죠. 그 이유는
요 부분을 어떻게 보면 기숙사나 호텔 같은 데서 복도로 사용하는 겁니다. 복도로 사용하고, 그래서 여기서는 사제를 보내지 않고, 그렇죠? 그러니까 가운데 부분은 비렌딜 프레임을 형성시키는 거죠. 비렌딜 프레임을 형성시키고 나머지 부분만 사제를 넣어서 트러스화 시켰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일부 복도 부분은 건축 계획상 어, 동선에 지장이 없도록 일부 비렌딜 프레임화가 돼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양쪽에 있는 외주부 기둥들은 뒤에서도 살펴보겠지만 위에서 쳐다보면 보통 그 강적골조 같은 경우에는 이 주골조에 대해서 H형광이 이제 이렇게 강축으로 놓이죠. 만약 기둥이 H형광이라 그러면 이렇게 강축으로 설치가 됩니다. 설치가 되는데 이 그러니까 스태거드 트러스 골조는 기둥이 이렇게 약축 방향으로 설치가 된다는 거. 그렇죠? 이렇게 약축 방향으로 설치를 주로 하고 그 다음에 이 트러스와 기둥의 접합부는 핀 접합, 그렇죠? 강 접합으로 할 필요는 없고 핀 접합을 많이 사용한다는 게 또 특징입니다. 예,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스태거드 트러스 골조 시스템의 장점을 살펴보면 그래서 아무래도 한 층에 해당되는 트러스들이 기둥과 기둥 사이를 외주부 기둥 사이를 날아가기 때문에 보통 용도상 기숙사, 그다음에 오피스텔, 그다음에 호텔 용도의 건축물에 많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트러스 부분이 어떻게 보면 객실과 객실 사이 칸막이 벽체로 사용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어차피 칸막이 벽체를 구성시키려면 그렇죠? 그 부분에 동선에 지장이 없는 어떻게 보면 트러스로 설치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스태거드 트러스는 기숙사, 오피스텔, 호텔 등의 객실 칸막이 벽체를 한 개층 높이의 트러스로 구성하여서 그 다음에 중력 저항 시스템과 횡력 저항 시스템으로서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다른 강적 골조 시스템에 비해서 어떻게 보면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유리한 점이 있어서 중력 저항 시스템에도 효율적이고 그다음에 횡력 저항 시스템에도 효율적이어서 구조 물량이 절감됩니다. 구조 물량 일반적으로 철골 구조에 비해서 구조 물량이 절감이 돼서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구조적으로. 그다음에 이 트러스로 한 개층 높이의 트러스로 구성하다 보니까 효율적이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저번 시간에 트러스 구조 시스템에 대해서 저희가 배웠죠. 그래서 트러스의 춤이 높으면 높을수록 어떻게 된다? 그 상하연재가 휘 모멘트에 대해서 저항을 하는데 부재가 작아지죠. 그죠? 부재가 작아서 경제적이 된다. 그래서 이것도 대단히 큰 트러스, 한 층 높이의 트러스로 구성된 구조 시스템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상하연재의 크기가 작아집니다. 상하연재라 하면 기둥과 그러니까 바닥 슬라브를 구성하는 그죠? 그 수평재가 되겠죠. 그래서 바닥보 현재의 높이가 작아져서 어떻게 보면 천장고 실링 하이트를 높일 수도 있고요. 때로는 아예 층고 자체를 실링 하이트를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층고를 절감시킬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스태거드 트러스 골조 시스템은 어떻게 보면 트러스가 격층으로 그렇죠? 격층으로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트러스를 지그재그로 배치하기 때문에 때로는 대공간 구현이 가능한 시스템으로서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그림에서 보면 여기 보면 스태거 트러스가 요 층에서 쭉 날아가죠. 그렇죠? 요 층에서는 날아가는데 그 밑에 층에는 없죠. 그 다음에 그 밑에 층에는 또 있죠. 그렇죠? 그 다음 그 밑에 층은 없고 근데 옆에 라인은 여기 위에 있는 트러스는 여기는 없고 트러스가 여기 있죠. 요 층에 있고 그다음에 여긴 또 없고 여기 있고 이런 식으로 지구재구 배치가 되죠. 지구재구 배치가 되니까 어떻게 보면 요런 공간에서 어떻게 보면 대공간을 구현할 수 있는 매칭에 다 트러스를 설치하는 것보다는 대공간을 구현할 수 있는 건축 계획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그림에서 보시면 그러다 보니까 이쪽의 바닥판은 이 밑에 있는 그렇죠? 밑에 있는 트러스의 상현재 위에 얹어져 있죠. 그렇죠? 상현재 위에 얹어져 있고요. 그런데 이 옆에서는 이 트러스의 하현재에 얹어져 있죠. 양 사이드에서는 이 두 군데에서는 여기 보면 이 바닥판의 경우에는 이웃하는 트러스의 하현재에 얹어져 있고, 그렇죠? 지지대가 있고, 이에 비해서 가운데 쪽은 아래에 있는 트러스의 상현재 위에 얹어져 있는, 그렇죠? 이런 바닥 구조 시스템이 형성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스태거드 골조 시스템은 앞에서 봤던 뭐라 그러나 직사각형 같은 평면뿐만 아니라 이렇게 곡면을 띈 평면에서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좀 반원형 평면을 가진 건물의 스태거드 트러스 골조 시스템의 예를 보여주고 있죠. 여기서 자세히 살펴보면 외주부 이 양쪽에 기둥열이 배치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기둥열이 이렇게 배치됨을 알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내부 쪽에는 기둥이 없죠. 그렇죠? 내부 쪽에 기둥을 배제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외지부에 있는 기둥들은 어떻게 됩니까? 다 H형광이 약축 방향, 스태거드 트러스의 약축 방향으로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스태거드 트러스는 다른 골조와 또 혼합해서 사용할 수 있는데 여기서 보시면 여기 2층의 하부까지는 뭐죠? 여기 쉐어월이라고 해서 전단벽 구조 시스템으로 이렇게 설치가 돼 있죠. 전단벽 구조 시스템에 일부 골조 시스템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설치가 돼 있다가 어느 층에서는 그렇죠? 다시 가세 시스템, 철고 가세 시스템으로 변하고 그 다음에 외주부 기둥을 이용해서 그렇죠? 외주부 기둥을 이용해서 위에는 그렇죠? 장경간의 스태거 트러스 그렇죠? 스태거드 트러스로 구현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가운데에 구멍이 사제가 없는 부분이 보이죠? 이 부분은 이제 어떻게 보면 복도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중복도 형태의 양쪽으로 객실로 이렇게 들어가는 그래서 기숙사나 오피스텔이나 호텔 이런 용도 건물 용도의 스태거드 트러스를 사용하면 좀 바람직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스태거 트러스의 트러스는 외주부 기둥에 지지되기 때문에 내부 기둥이 배제된 대공간 건축 계획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말씀드렸지만 단순한 사각 평면에 국한되지 않고 밑에서 보이는 것 같이 곡면 형태의 평면에도 사용 가능하다는 거. 그 다음에 아래 그림과 같이 상부 또는 하부의 다른 구조 시스템과 조합해서 혼합 구조 시스템으로 활용 범위가 넓다는 거.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태거 트러스의 활용도를 보면 뭐 여러 가지 앞에 예제를 보여준 그림에서와 같이 쓸 수도 있겠지만 또 다른 부분에서 약간 응용해서 쓸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요거는 뭐냐면 이 중앙 부분에 코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코어. 이 코어는 뭐 철근 콘크리트 전단벽으로도 구성할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뭐 가세 시스템 으로도 구현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를 기준으로 어떻게 합니까? 캔틸레버로 이렇게 다 낸 겁니다. 이 캔틸레버, 이쪽으로도 캔틸레버, 그 다음에 좌우로도, 그죠? 좌우로도 이렇게 캔틸레버를 형성을 시킨 건데, 이 캔틸레버형 트러스를 스태거드 트러스로, 지그재그로 엇갈려서, 매칭별로, 그죠? 지그재그로 엇갈려서 설치한 예로서도 사용할 수 있다. 그렇죠? 근데 이거는 뭐 스태거드 트러스가 어떻게 보면 중력 저항 시스템으로도 효율이 있고 또는 횡력 저항 시스템으로도 효율이 있지만 이거 같은 경우는 어쨌든 횡력 저항 시스템으로는 뭐 그다지 효율이 뛰어나지는 않겠죠. 그렇지만 캔틸레버가 큰 구조 시스템에서는 스태거를 이용해서 또 그 건축 계획적 공간의 다양성을 추구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다층 캔틸레버식 스태거 트러스를 지닌 중앙 코어 구조 시스템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볼
살펴보고 이제 어떻게 보면 이렇게도 구조 시스템을 형성시킬 수 있다는 거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건축 계획에 도움이 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번에는 트러스 구조 시스템의 형태를 살펴보겠습니다. 형태를. 그래서 외주부 쪽에 기둥이 있는 것은 같고요. 그렇죠? 이게 보통 기둥도 약축 형태로 보통 많이 설치를 한다 그랬죠. 강축에 비해서 약축 형태로. 그리고 보면 이 약축 형태가 다 뭐죠? 트러스 상하연제에서 핀으로, 그렇죠? 활절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 강절로도 구성할 수 있겠죠. 근데 일반적으로 활절로 구성하나 강절로 구성하나 구조 시스템에는 큰 영향이 별로 없습니다. 미미하기 때문에 이왕이면 그 활절로 연결시키는 것이 시공에 대해서 좋으니까 보통 활절로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활절로도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활절로 한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상하연제는 연속으로 하죠. 연속 부재로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수직재와 그다음에 산재는 이렇게 핀 접합으로 또는 뭐 실질적으로 용접하면 강절 형태로 이렇게 연결시킬 수 있습니다. 근데 뭐 역학적으로는 이렇게 핀절로 연결을 시켜도 뭐 구조적인 대세는 지장이 없다. 그죠? 큰 영향은 없다라는 거. 그래서 이렇게 이런 시스템이 이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좀 트러스의 형태가 플랫 트러스 형태의 가운데에 복도를 만들기 위한 그 비랜딜 프레임 형태를 지니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를 플랫 STF, 그쵸? 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구조적 효율을 뛰어나기 위해서 이렇게 버팀대를 하얀재 밑에 있는 요 트러스 입장에서 보면 하얀재에 받칠 수도 있고요. 이런 형태가 있고, 그 다음에 층고가 좀 높은 경우에는 이 그 사제의 뭐 어쨌든 길이를 좀 줄여주는 효과를 내기 위해서 K자로 경사제를 형성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거를 K 스태그드 트러스 프레임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우에 따라 구조적 효율은 좀 떨어지지만 비랜딜 프레임으로 구성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맨 마지막 그림은 비랜딜 프레임으로 구성된 비랜딜 트러스라고도 부른다고 했죠. 저번 시간에 배웠지만 그래서 비랜딜 STF라고 부르는 형태로 구성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구조적 효율성은 세 번째 그림이 떨어지겠죠. 왜냐면 트러스가 진정한 트러스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있다. 그리고 이번에는 스태거드 트러스 골조 시스템의 구조적 거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이 스태거드 트러스는 저번 시간에 배웠던 어떻게 보면 트러스 구조 시스템의 장점은 그대로 갖고 오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대로 갖고 오고 있는데 춤이 한계층에 해당되다 보니까 트러스의 효율은 높아진 거죠. 그리고 평면 트러스, 저번 시간에 평면 트러스의 단점은 구면 외 자굴에 대해서 좀 유념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 스태거드 트러스는 상현재든 하현재든 각 현재의 슬라브가 어떻게 됩니까? 설치가 됩니다. 그렇죠? 그 강한 경막의 역할을 하는 슬라브가 쳐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구면의 자굴에 대해서 생기지 않죠. 그죠? 다 잡고 있기 때문에 상하현재가 다 슬라브로서 구속되어 있기 때문에 횡자굴, 그렇죠? 횡자굴도 방지되고 그래서 구면의 자굴도 방지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구조적 효율성이 더 뛰어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있고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스태거 트러스 고조 시스템의 구조 부재별 역할을 살펴보면요. 일단은 스태거 트러스 골조 시스템에서 트러스는 그렇죠? 엇갈려서 배치가 되죠. 인접 어쩌면 기둥열에 비해서 엇갈려서 배치가 되지만 실질적으로 강한 경막 작용을 하고 있는 바닥 구조의 다이프럼 역할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수평하중에 의한 전단력이 좌우 기둥열로 전달됨으로써 결과적으로 트러스가 연속된 단일 골조로 거동하게 되어 층에서는 이 경사재, 여기 경사재 있죠? 경사재가 가세 역할을 합니다. 가세와 같은 작용을 하게
하며, 그렇죠? 그 다음에 이 기둥, 양 사이에 있는 외곽의 기둥이 약축으로 놓여도, 그렇죠? 충분히 휨 강성을 발휘하게 된다. 그렇죠? 이게 이제 구조적으로 어떻게 보면 되게 이제 어떻게 보면 효율적인 시스템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된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이 슬라브는, 바닥 슬라브는 물론 여기에 이제 보조 빔들이 설치될 수도 있고, 또는 춤이 큰 데크 플레이트로 계속 연속이 그냥 연결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런 슬라브들은 각 층에 설치된 트러스의 상현재 또는 하현재 교대로 지지됨으로써 중력 하중에 대해서 슬라브는 기둥 간격, 그죠? 기둥 간격의 스판으로 한 어떻게 보면 일방향 연소 슬랍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렇게 일방향 연소 슬랍으로도 사용이 가능하다. 그렇죠? 그래서 춤이 큰 데크 플레이트를 사용하면 가능하다 그랬죠. 그리고 말씀드렸지만 실질적으로 그게 조금 불합리하다 그러면 요 방향으로 절점을 연결시켜서, 그렇죠? 요 절점 방향을 연결해서 조그만 빔을, 철골빔을 이렇게 보내고, 그렇죠? 보내고 그 다음에 데크를 어느 쪽으로 요 방향으로 이렇게 깔아서, 그렇죠? 요 방향으로 이렇게 깔아서 설치하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트러스의 춤이 크다 보니까 상하연재가 작게 나오겠죠. 작다 보니까 여기 보면 일반 강적골조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길게 매치마다 날리는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보충을 작게끔 만들 수 있다. 그렇죠? 네, 그런 또 구조적 효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살펴보면 수평하중에 대한 구조적 거동을 좀 앞에서 얘기했던 것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어떤 스판에는 이렇게 트러스가 요층에 있고 어떤 스판에는 밑에 층에 있잖아요. 이렇게. 그런데 보면 요 단면만 보면 그림에서 보셨듯이 수평하중에 작용할 경우에는 트러스와 트러스 사이의 기둥, 그렇죠? 트러스와 트러스 사이의 기둥들이 어떻게 보면 변형이 많이 생깁니다. 기둥의 변형들이 많이 생기죠. 그렇죠? 기둥에 어떻게 보면 전단 변형이 많이 생기는 거죠. 생기고, 그리고 옆에 층도 마찬가지고, 옆에 어쨌든 단독 트러스라 그러면 같은 층에 배치되어 있는 트러스라고 하면 이렇게 기둥 쪽에서 불합리하게 발생하는데, 두 번째 그림같이럼 인접 트러스는 또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도 강하게 잡아주죠. 여기서는 심하게 변형이 되지만 인접 골조에서는, 그렇죠? 여기가 강하게 트러스로서 강성이 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요런 트러스와 요런 트러스가 합쳐져 있는 거죠. 인접해 있는 서로 인접된 베이에 수평 변형이 그렇게 합쳐져 있어서 결국은 뭡니까? 이 골조, 강적 골조의 전단 변형, 그 효율적이지 않은 전단 변형을 어떻게 봅니까? 전체 구조 시스템에서 보면 휨 변형으로, 전체 변형은 기둥이, 그죠? 좀 이렇게 심한 변형이 생기지 않죠. 이런 어떻게 보면 휨 변형으로서 어떻게 보면 그 만들어준다는 거죠. 그래서 효율적으로 만들어준다.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수평하중에 대한 스태거드 트러스 골조가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수평하중에 대해서 같은 층에만 배치된 트러스는 요런 게 매 열별로 똑같이 설치되어 있다. 그러면 각 기둥열에서 트러스를 통하여 전달되는 핵력으로 인해서 외주부 기둥에는 큰 휨 모멘트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단 수평 변형을 하죠. 그렇죠? 일반 강적 골조 시스템과 마찬가지로. 그렇지만 스태거드 트러스의 엇갈림 배치, 그래서 여기 그림 첫 번째 A와 B와 같은 이 엇갈림 배치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3차원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고동함으로써 기둥의 입장에서 보면 휨 모멘트가 많이 상쇄가 되죠. 그래서 주로 기둥에는 휨 모멘트보다는 인장과 압축이 많이, 축방향이 많이 발생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구조물 전체적으로 보면 전체 수평 변형이 효율적인 휨 변형으로 전환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또 스태거드 트러스 골조 시스템은 수평하중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면 저항력이 큰 시스템으로 지금 이론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는 이제 스태거드 트러스 골조 시스템과 강적 골조 시스템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스태거드 트러스의 어떻게 보면 국내 사례는
거의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스태거드 트러스는 보통 미국 쪽에서 개발이 돼서 미국에서는 좀 실적들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뭐 스태거드 트러스 건조 시스템을 그렇게 많이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잘 제가 파악하는 바에서는 크게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비교할 수가 없어서 저희가 하나의 그 계획안을 놓고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근데 뭐 저희가 짧은 시간에 한번 설계를 해본 거기 때문에 좀 어떻게 보면 약산 계산을 해봤다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은 게 뭐냐면 12층 규모의 기숙사입니다. 기숙사인데 장경간 기숙사인데 여기 보시면 외곽에 어떻게 보면 여기 이쪽과 이쪽에 24.5m입니다. 24.5m의 경과를 둔 외주부, 그 다음 외주부 기둥들이 보이죠? 외주부 기둥들은 간격이 7m입니다. 7m 간격으로 외주부 쪽만 이렇게 철골 기둥이 이렇게 배치되어 있다고 보고요. 이렇게 배치되어 있다는 보고 이 사이를 지나가는 그 MT1이라고 여기 썼네요. 이게 이제 스태거드 트러스라고 가정을 해서 한번 구조 설계를 한번 해봤습니다. 약산으로 구조 설계를 해본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또 비교 대상이 있어야 되니까 이른 똑같은 기둥 간격에 강적골조, 철골로 만든 강적골조로도 한번 똑같은 기둥, 그렇죠? 기둥 간격에 똑같은 스판에 통해서 뭐 SG1이라고 표현하는 이 강적골조를 H형광으로 구성을 해서 한번 실질적으로 설계를 한번 해 보았습니다. 보았고요. 그래서 일단은 24.5m 경관이다. 그렇죠? 그 다음에 외주부 기둥은 그 다음에 층고는 임의로 한 3.5m를 잡아봤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12개 층이니까 총 높이는 42m가 됐고요. 그 다음에 데드로드는 뭐 어바웃으로 평방미터당 6kN을 받고요. 그러니까 600kg이죠. 그렇죠? 600kg. 그 다음에 라이브 로드는 평방미터당 3kN. 그래서 가정을 해서 저희가 한번 모델링을 해보고 설계를 한번 약산으로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결과는 여기 보시면 철골로 일단 철골 강적골조로 설계를 해봤더니 양 사이드의 기둥 그 기둥들이 크게 나옵니다. 기둥만 보기에도 빌드업 부재로 이건 빌드업 부재로 600에 외부 두께 20T, 프렌즈 두께 45T, SM355 강제를 사용했을 때 이런 외주부 기둥의 큰 기둥들이 어떻게 보면 성성이 돼야 되게끔 나왔고요. 그런데 스태거 트러스로 하면 외주부 기둥들이 작아집니다. 여기 보시면 외주부 기둥이 400에 400 정도 되죠. 요런 훨씬 강적골조에 비해서 외주부에 설치되는 기둥이 트러스로 인해서 어떻게 봅니까? 그 효율적이 된 거죠. 효율적이 돼서 부재가 작아진다. 그래서 강제량이 줄어듦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보는 이 외주부 기둥을 통과하는 거더를 SG1이라고 할 때 이것도 이제 물론 보충에 따라서 뭐 다양하게끔 만들 수 있겠지만 일단은 뭐 빌트업 부재로 900뎁스로 일단 해결을 해보도록 노력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빌트업 부재로 H형광의 높이를 900으로 맞춰봤더니 폭이 300이 나왔고 외부 두께가 25T, 프렌즈 두께가 한 30T 정도 나왔습니다. 이것도 SM355 강제로. 그렇죠? 그래서 보호 높이가 일단 900. 크게 나왔죠. 그리고 처짐도 만족을 해야 되고, 그 다음 응력도 만족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근데 스태거드 트러스로 설계를 해봤더니, 여기 보면, 상하연재, 어떻게 보면 여기 거더의 춤에 해당되는 상하연재가 어떻게 보면 철골 H형광 250에 9에 14T. 이것도 SM355 때 되게 작아졌죠. 트러스기 때문에 효율이 높아진 겁니다. 그리고 경사제도 보통 또는 수직제도 보통 같은 사이즈로 물론 전 상세 설계를 안 해봤지만 대충 이 정도 사이즈로 맞출 수가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동일 건물, 동일 하중에 대한 중력 하중과 또 수평 하중까지 다 고려했을 때 수평 하중은 참고로 뭐 서울을 기준으로 한번 해봤습니다. 했을 때 보니까 구조 물량이 몇 퍼센트? 15에서 20% 절감이 되는 거죠. 그렇죠? 15에서 2% 덜감도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기둥 사이즈도 작아지고 그 다음에 바닥을 지지하는 상하연재도 작아지고
그렇죠? 이런 효과가 있다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살펴보면 저희가 이제 두 개를 비교한 거를 살펴보면 일단 스태거드 트러스의 중력 방향에 대한 구조적 거동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럼 먼저 트러스는 알겠지만 여기 보면 양쪽에 이제 기둥이 이렇게 설치가 돼 있죠. 그죠? 기둥이 이렇게 쭉 있고 이쪽에도 기둥 외주부 기둥이 있고 그렇죠? 그리고 이거는 지금 베이가 어떻습니까? 앞에 설명은 안 드렸지만 베이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그렇죠? 홀수를 맞췄습니다. 왜냐하면 가운데를 비렌드럴 프레임으로 형성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홀수를 맞췄고 여기 통로 구간이니까 맞췄고 이거는 플랫 트러스 형태로 저희가 모델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보통 이 라멘조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라멘조 그래서 하중이 떨어지면 아시겠지만 연직 하중에서 밴드 모멘트 다이그램이 부 모멘트가 이렇게 걸리겠죠. 그 다음에 중력 하중에 대해서는 이렇게 밴드 모멘트가 작용을 하겠죠. 그렇죠? 이 원리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중앙부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위아래 보라 그러면 보의 어떻게 보면 보의 상부 쪽에서 그렇죠? 상부 쪽에서 압축이 걸리고 중앙부에서는 하부에서는 인장이 걸리죠. 그리고 단부에서는 기둥 쪽의 단부에서는 상부에서 인장이 걸리고 하부에서 압축이 걸리죠. 그 원리 그대로 어떻게 보면 트러스도 같은 축방 영역을 보인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압축이 걸리는 보면 하연제에 하나, 둘, 셋, 네 개 경관에서는 뭡니까? 인장이 걸립니다. 그렇죠? 인장이 걸림을 알 수 있고요. 인장력도 가운데서 제일 많이 걸리겠죠. 역학적으로. 그죠? 가운데서 제일 많이 걸리겠죠. 왜냐면 휘 모멘트가 가장 크니까 걸림을 알 수 있고, 그다음에 여기 부 모멘트 쪽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여기가 인장이 걸리겠죠. 그죠? 이쪽 상현제가 인장이 걸리고 밑에 그 반대편에 있는 하현제는 또 그 압축이 걸리는 형태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러니까 역학적 원리의 그대로. 그 다음에 또 여기서는 사제. 그죠? 여기서는 뭐 구조 시스템마다 다 틀리지만 이 경우에는 이 경사제가 인장력이 걸리고 그래서 플랫슬라브 형태가 보통 사제가 인장이 걸게끔 만드는 것이 유리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로 사제가 걸리고요. 그리고 수직제는 압축이 걸리는 시스템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스태거드 트러스의 중력 방향에 대한 구성부재의 축 방향력을 살펴보면 저희가 이제 모델링을 해서 구조 해석을 실시해 본 것 봤더니 이 외주부 기둥, 바깥에 외주부 기둥이 보통 약축을 많이 설치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강축으로도 한번 나봤습니다. 강축으로 나봤는데 큰 영향이 없습니다. 트러스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영향이 없습니다. 여기 핀으로 놨을 때 큰 영향이 없다. 약축이든 강축이든 그걸 알 수 있었고요. 그냥 그 다음에 그 보와 기둥에 작용하는 휜 모멘트에 따라 강적골조에서 작용하는 휜 모멘트에 따라서 그죠? 압축력을 받는 부재는 여기 보면 트러스 중앙부의 상현제와 수직제 그리고 단부의 하현제와 그죠? 하현제로 에 걸리는 것을 알 수 있고 그죠? 인장제는 그 반대고요. 그죠? 역학적 원리에 의해서 형성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가운데 복도를 만들기 위해서 비렌딜 프레임을 사용을 했다 그랬죠. 그래서 스태거드 트러스 내부의 비렌딜 프레임에서 휜 모멘트를 살펴봤더니 이것도 어떻게 보면 양쪽 외주부 기둥에 강축으로 놓든 약축으로 놓든 큰 영향이 없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뭐가 걸립니까? 예, 비렌딜 프레임은 휜 모멘트가 걸리죠. 그래서 강적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부재에 비해서 좀 더 큰 휜 모멘트가 발생함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계속해서 중력 하중에 대한 데드로드 플러스 라이브로드에 대한 처짐을 한번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서울 해봤는데요. 일단은 먼저 이 철골 강적 골조 시스템에 대해서 스태거드 트러스 골조 시스템이 처짐이 현저하게 어떻게 합니까? 작게 나옴을 알 수 있습니다. 작게 나옴을 일단 확인할 수 있었고요. 보통 처짐의 제한은 이 스판의 300분의 L, L이 스판이라고 하면 300분의 L 이하로 보통 많이 제어를 하죠. 300분의 L 이하로 제어를 많이 하는데 어쨌든 같은 하중에 대해서 트러스가 처짐에 대해서 유리함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강적 골조에 비해서 대비 트러스가 중앙부 처짐이 감소함을 알 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트러스 여기 보시면 요거는 이제
그림이 잘못됐네요. 여기는 이제 강접으로 해야 되겠죠. 당연히. 그렇죠? 여기는 강접으로 기둥과 그 걷어가 강접으로 되는데. 근데 이제 트러스는 뭐 강접으로 놓든 핀으로 놓든 크게 상관이 없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기둥을 이렇게 요거는 약축에 이 트러스를 걷는 형태를 띄었고 한번 강축에도 한번 이렇게 놔봤습니다. 했더니 어떻게 보면 이것도 기둥의 강축과 양축 접합에 큰 영향 없이 거의 비슷한 처짐을 보임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스테거 트러스는 일반 강적 골조에 비해서 훨씬 처짐에 대해서 유리하다. 그렇죠? 유리하다. 그리고 약축과 강축 방향의 기둥의 배치에 큰 영향을 받지는 않는다. 를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번에는 이제 수평하중에 대한 구조적 거동을 살펴보겠습니다. 그 모델링상에서 말은 약축으로 놨을 경우를 얘기합니다. 기둥을 약축으로 놨을 경우 수평하중에 대한 스태거드 트러스 구성로서의 축방 영역을 살펴봤는데 이것도 뭐 골조에 해당되는 뭐 보에서 걸리는 걷어에서 걸리는 축방 영역과 비슷한 양상을 보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골조가 이렇게 있다. 골조가 이렇게 있다. 수평하중이 작용하면 어떻게 걸리죠? 휘 모멘트가 걷어에서는 여기서 이렇게 돼서 쭉 역전해서 이런 식으로 걸리죠. 그래서 수평력이 작용하는 쪽에서는 하부의 인장력이 그죠? 하부의 인장력이 중립축을 기준으로 그 다음에 그 반대쪽에는 상부의 인장력이 작용을 하죠. 요거와 같이 똑같이 이런 형태로 트러스에도 작용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쪽으로 작용했기 때문에 압축력, 인장력은 여기에 작용하죠. 인장력, 그죠? 인장력은 여기에, 그 다음에 여기에 작용하고. 그렇죠? 압축력은 그 반대쪽에 작용하겠죠? 압축력은 여기와 여기에 작용하고. 그렇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사제는 경사제. 이쪽에서는 왼쪽 편에서는 경사제가 압축력, 그쵸? 작용했네요. 그 다음에 인장력은 반대편 사제가, 그쵸? 그래서 이것도 기둥의 강축 접합이나 약축 접합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렇죠? 그래서 횡력 가력부에서는 가력부 상현제와 사제가 압축, 반대 지점에서는 하현제와 수직제가 압축을 받고 있음을 역학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고요. 인장력은 그 반대고요.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강적 골조가 수평하중을 받았을 때의 그 응력, 그죠? 단면력과 거의 같은 양상을 띠고 있다는 거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런 비낸들 트러스가 수평하중에 대해서 작용을 할 때 그 가운데 그 내부 비낸들 프레임의 힘 모멘트도 살펴봤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강축과 약축의 접합에 큰 영향이 없었고요. 양쪽에.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휘 모멘트 영향을 다른 부재에 비해서 크게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랜드럴 프레임은 강접으로 구성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비랜드 프레임을 구성하는 그렇죠? 여기 상하연제 그 다음에 수직제가 큰 휘 모멘트를 받고 있음을 알 수 있고 그 인접 부재 그렇죠? 인접 부재에도 약간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거. 그렇죠?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엔지니어들은 이런 데 유념해서 구조 설계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그 수평 강성. 그렇죠? 스태거드 트러스 골조 시스템의 수평 강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앞에 모델링 했던 것을 수평하중 시 스태거드 트러스 골조 시스템과 강적 골조 시스템의 수평 변이를 비교를 해봤습니다. 수평을 비교 봤는데 뭐 당연히 결론적으로 강적 골조에 비해서는 그렇죠? 강적 골조에 비해서는 스태거 트러스 골조 시스템이 수평 강성이 어떻게 보면 크다. 그래서 변이가 적게 나오겠죠? 그죠? 적게 나옴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 수평하중이 가력된 철골 강적 골조에 비해서 스태거드 트러스 골조 시스템을 적용하면 수평 변이를 감소함을 이그램플 요 모델을 통해서 저희는 확인해 봤고요. 그리고 참고로 그 바람에 서울에 작용하는 풍하중에 준해서 예를 들어서 한번 살펴봤고요. 보통 이 높이가 있잖아요. 그 높이 전체 변이라 하면 이 높이가 h라고 한다면 보통 그 허용 범위를 보통
철근 콘크리트 구조에서는 한 500분의 H 이내로 최상층 변이가 제어되게끔 보통 많이 설계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리고 근데 철골은 좀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철골은 이건 철골이잖아요. 철골은 400분의 H까지를 최상층 수평 변이를 풍화중에 대해서 좀 완화시켜주고 있죠. 왜냐하면 그 철골은 플렉시블 하잖아요. 좀 더 이렇게 휘청휘청거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철골은 콘크리트는 좀 단단하고, 그러니까 콘크리트는 500분의 H 안에서 수평 변이를 제어하고 있고, 그럼 철골은 400분의 H 안에서 수평 변이를 제어하고 있다는 거. 이 범위 안에서 저희 구조 엔지니어들은 보통 강성을 조절합니다. 이 내용은 제가 좀 앞에 강의에서 말을 뒤집어서 한번 얘기를 드린 적이 있어요. 400분의 H, 500분의 H를 대한 내용을 뒤집어서 얘기했는데, 어쨌든 요번에 다시 한번 그래서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철골이기 때문에 좀 400분의 H, 그죠? 높이의 400분의 H 안에서 수평 변이를 제한다. 어쨌든 요 지금 나왔던 부재는 그 안에 다 들어오게끔 저희가 맞춘 겁니다. 그 사용성 수평 변이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강적 골조에 비해서 스태거드 트러스 골조 시스템이 더 효율적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었고요. 그리고 요번에는 이렇게 기둥을 보통 요걸로 했잖아요. 요걸로 약축으로. 요거는 강축을 한번 나왔습니다. 근데 봤더니 강축으로 놓으면 또 그만큼 수평 변이에서는 효율이 발휘합니다. 여기 보면 48mm, 그죠? 쳐졌는데 여기는 25죠. 그러니까 기둥을 강축으로 놓으면 효과는 있습니다. 수평 제어에는 또 이런 걸 또 알 수 있었고요. 그래서 보면 스태거드 트러스 골조 시스템의 경우 기둥의 강축에 접합했을 경우에는 기둥 강성의 영향을 미친다. 그렇죠? 기둥 강성이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기둥과의 강축 접합이 일반적으로 많이 스태거드 트러스에 쓰는 약축 접합에 비해서, 그렇죠? 수평 변이는 감소할 수 있음을 저희 해석에서는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요번에는 스태거드 트러스 골조 시스템의 적용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국내에는 많이 적용하지 않았다고 했죠. 적용 사례가 있는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고, 그래서 저희가 설계한 것 중에서는 뭐 서울대학교 관정도서관, 그렇죠? 이게 이제 스태거드 트러스를 그 중에서 스태거드 메가 트러스를 사용했죠. 그래서 최대 경간 112.5m의 장경간을 스태거드 트러스는 한 층에 대한 트러스로 보통 구현을 하잖아요. 근데 이건 또 메가 트러스다 보니까 두 개 층의 메가 트러스인데 스태거드 트러스, 그렇죠? 를 통해서 구현을 했다는 거. 이거는 참고 문헌 계속 제가 설명을 드렸죠. 여기 서울대학교 관정도서관 메가 구조라는 동영상 자료가 있다고 했고, 자세한 거는 거기서 또 한번 살펴보시죠. 보시기 바랍니다. 계속 얘기를 하지만 하도 말을 많이 해서요. 여기 보면 메가 구조가 5층이 있고요. 6층, 7층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도서관이죠. 도서관이 메가 구조로 구성되어 있고, 캔틸레버는 18.5m인가요? 거의 20m 가까이 나가 있다고 그랬죠. 캔틸레버형으로. 그래서 보시면 이게 보면 트러스가 여기 보면 이게 메가 컬럼입니다. 이 메가 컬럼이 이렇게 5군데가 있죠. 그렇죠? 코어를 구성하는 메가 컬럼들이 가세 시스템으로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여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메가 트러스가 4줄로 갑니다. 하나, 녹색, 노란색, 황색, 빨간색으로 표현되어 있죠. 그죠? 표현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여기 단면이 보여주는 겁니다. 여기 1열에 해당되는 녹색은, 여기 보면 2개 층이에요. 여기 보면 6층에 있고, 여기 5층은 있고, 6층에 있고, 7층에 있고, 이 높이가 2개 층이다 보니까 트러스의 높이는 12m가 되는 겁니다. 그죠? 12m가 되는 트러스가 이 메가 컬럼을 지지점으로 해서 이렇게 날아가는 거죠. 그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112.5m.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요 노란색 트러스는 요 트러스와 다른 라인으로 또 설치가 되죠. 엇갈려서. 그래서 이거는 5층과 6층 높이의 트러스, 2개 층 높이의 트러스로 날아가는데 요거는 2개 층 높이가 10.5m에 해당되는 거고요. 그렇죠? 노란색 트러스. 요것도 112.5m가 날아가고요. 그렇죠? 110.5m 날아가고, 그 다음에 이 안쪽 황색 트러스는 요거는 5층과 6층에 걸쳐서 트러스가 날아가죠. 근데 여기가 이제
큰 거는 67.5m가 날아가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빨간색 요거요. MT4라는 거는 마찬가지로 요거죠. 요것도 67.5m가 날아가죠. 그렇죠? 날아가서 어쨌든 매트러스가 엇갈려서 배치가 돼 있죠. 그렇죠? 엇갈려서 배치가 돼 있다는 거. 그다음에 트러스와 트러스 사이의 간격은 7.5m입니다. 이렇게 7.5m. 그래서 7.5m를 고요. 그다음에 참고로 요 MT3에서 밑으로 매달았습니다. 매달은 기둥이 있어요. MT4도 마찬가지 매달아서 요 5층에서의 요 긴 7.5m의 캔틸레버성 볼을 이렇게 매달아서 잡아주고 있는 겁니다. 참고로 이렇게 잡아주고 있는 형태를 띠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도 보면 여기 참고본을 보겠지만 이게 112.5m를 날아가지만 여기를 구성하는 강관 트러스를 구성하는 부재는 사이즈는 작습니다. 의외로 작습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트러스 춤이 크다 보니까 구조적 효율이 뛰어나서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왜 이건 또 엇갈려서 배치를 했냐? 여기 디자이너가 보시면 한 층 정도는 넓은 대공간을 형성시키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보면 엇갈려 설치를 하는 바람에 5층에서 보면 5층, 6층에 비해서 7층이 어떻습니까? 기둥 간격이 여기하고 여기가 있는 거죠.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중앙에 넓은 사제, 트러스의 사제와 경사제가 안 보이기 때문에 넓은 공간을 구현할 수가 있다. 대공간을 구현할 수 있다는 또 장점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매트러스의 상하현재 또는 중간재들이 현재들이 다 슬랍으로서 구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또 구조적 효율은 또 높아지는 거죠. 그리고 처짐에도 유리한 거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런 트러스들은 고강도 강제, 철골이면 고강도 강제를 쓰는 것이 되게 유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HAS650을 사용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런 시스템이었고요. 그리고 캔틸리버는 또 여기서 18m 나갔네요. 이렇게 양쪽으로. 그래서 트러스를 구성한 거고. 그 다음에 이 트러스는 여기 참고자료 보시면 시공 방법도 재밌다 그랬죠. 좀 특이합니다. 남다릅니다. 그래서 리프트압 공법에 슬라이딩 공법을 적용한 겁니다. 거기 동영상 자료도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시면 또 시공적인 공법 면에서 또 많은 참조가 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여기 보면 이게 MT1이었나요? 그렇죠. MT3. 그렇죠. MT3 부분이네요. MT3 트러스인데 여기 보시면 여기 MT 트러스 5층이고요. 여기 6층 바닥, 여기 7층 바닥. 이렇게 날아가죠. 두 개층. 그리고 여기 매단 강제가 잘 안 보이나요? 매단 기둥들이 보입니다. 이렇게 매단 기둥들이 보이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 공간을 살펴보면 5층에서 보면 아까 앞에 볼까요? 다시 한번 볼게요. 5층에서 보면 트러스가 여기 두 개가 보입니다. 두 열의 트러스가 6층에서는 하나, 둘, 셋, 네 개의 네 열의 트러스가 보입니다. 트러스의 사제가 보여요. 그리고 7층에는 두 개의 트러스의 경사제가 보이겠죠. 그렇죠? 이게 보이는지. 그래서 공간적인 면에서 보면 5층에는 안쪽에 7.5m 경관에 V자형 각형 강간으로 이루어진 이게 트러스의 사제가 보이고 있죠. 그리고 저 바깥쪽에는 이제 캔틸리버의 강관으로 매다는 구조가 보입니다. 그래서 5층 내부는 이렇게 보이고요. 6층 내부입니다. 6층 내부는 여기 안쪽에 또 요번에는 5층에 비해서 역V자 형태의 그쵸? 역V자 형태의 내부 트러스가 보이고요. 저 바깥에 좀 보입니까? V자 형태의 양쪽에 트러스가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4개 열의 트러스가 일정한 기하학적 패턴을 갖고 보이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7층은 아까 양쪽의 트러스만 보인다 그랬죠. 이쪽과 외곽 트러스. 안쪽 트러스는 여기는 밑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밑에 있기 때문에 안 보이죠. 여기는 역V자 형태의 어떻게 보면 기하학적 형태를 띠면서 규칙적인 질서를 보이면서 대공간 공간을 구획하고 있다는 게 또 건축 계획적으로도 뭐 참조해 볼 만하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뭐 미국에서 주로 많이 스태거드 트러스 구조 시스템이 많이 적용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저희가 서칭을 해봤더니 미국의 알라딘 호텔에서 40층 규모의 장기현관에 대해서 스태거드 트러스가 적용됐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사진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참고로 최대 경관은 19.3m, 그러니까 20m 정도 되네요. 경관이 여기 보면 보이시죠? 여기 외주부 기둥, 그렇죠? 외주부 기둥. 또 열이 뭐 구간이 이것도 7개인가 봐요, 그렇죠? 트러스에 여기 그 7개고 트러스의 춤은 2.75m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외주부에만 기둥하고 그 스태거드 엇갈려서 이렇게 사용한 트러스를 배열한 스태거 트러스가 이 프로젝트에서 사용되었다고 하고요. 이것도 계속된 사진인데, 그렇죠? 보이시죠? 여기 스태거드 트러스가 이렇게 가고요. 여기 뭐죠? 하나. 이것도 플랫 타입이네요. 둘, 셋. 여기는 비랜드를. 그렇죠? 그럼 7개의 구획으로 만들어져 있고, 그 밑에 층에는 없죠. 여기는 또. 그다음 그 밑에 층에는 보이죠? 이런 식으로 구현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 또 적용 사례로는 인벌스 스위트 호텔 안에서 배터리 파크 시티라는 동이 있답니다. 어떤 동이 있는데 그 동에 13층 규모의 대경관을 스태거 트러스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사진이고요. 이거는 최대 춤이 18.2m 스태거 춤이고요. 그 다음에 스태거드 트러스의 춤은 2.5m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다음은 오하이오 주립대학에 있는 사우스 하이라이즈 리지던트 홀, 그러니까 뭐 일단 기숙사네요, 그죠? 기숙사에 사용을 했다고 하는데 미국에서 11층이었다고 하고요, 11층이었다고 하고 여기 보면 그림에서도 보이지만 최대 스판이 좀 컸네요. 거의 25m 가까이 됐네요. 24.7m, 그렇죠? 그 다음에 스태거드 트러스의 춤은 2.85m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면 20m 근처에서 한 25m까지를 주로 많이 사용을 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계속된 그림인데, 그렇죠? 그림입니다. 내부에 여기 보면 비랜딜 부분이 보이네요, 그렇죠? 비랜딜 부분이 이렇게 보여서 통로 구간을 만들면 알 수가 있죠, 그렇죠? 네. 이쪽은 없고 그 다음 열에는 또 트러스가 보이는 것 같아요. 그 격자로 그죠? 엇갈려서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적용 사례도 또 미국이죠. 그죠? 이건 뭐 아파트 컴플렉스, 그죠? 아파트 복합 상가 이런 데서 구현이 했다고 그러는데 이것도 11층 규모네요. 11층 규모고 최대 경관 스판은 17.5m에 스태거드 트러스 춤은 2.75m. 그렇죠? 2.75m에 대해 사용했고요. 이거는 외곽이니까, 그렇죠? 외곽이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중간에 비랜딜 프레임은 보이지 않네요. 그렇죠? 보이지 않고 안쪽에는 물론 보이겠죠. 그리고 트러스가 이렇게, 그렇죠? 한 층에 대한 트러스가 형성이 되어 있고 중간에는 또 없죠. 엇갈려서 설치되도록 계획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스태거드 트러스, 그죠? 골조 시스템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어쨌든 이 스태거드 트러스 골조 시스템은 어떻게 보면 트러스 구조 시스템의 어떻게 보면 하나의 또 방법이죠. 하나의 방법인데 그것들이 일반적인 트러스 구조 시스템의 앞 시간에 배웠던 트러스 구조 시스템의 장점을 그대로 사용하면서 그죠? 더 또 횡력 저항 시스템으로서 또 효율을 더 발휘하는 시스템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는 일단은 적용 사례가 없거나 많지가 않죠. 그런데 앞으로는 어떻게 보면 한번 좀 사용해 볼 수 있는 시스템이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제 뭐 우리나라 기숙사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철근 콘크리트 내력벽 또는 전단벽 시스템으로 많이 적용을 하고 있죠. 어떻게 보면 습식공법으로 많이 적용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그래도 아무래도 이제 인건비들이 그죠? 인건비들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또 그 노무자들의 수급이 아무래도 이제 어렵죠. 어렵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스템화된 공법을 앞으로는 많이 적용을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체계적인 시스템화된 그래서 그 노무자들의 의존도가 적은 그 다음에 현장 관리가 좋은 그렇죠?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나라도 앞으로는 일반 그 내력벽 시스템 많이 해왔던 것에
또 다른 시스템으로서 대안으로서 스태거드 트러스 골드 시스템을 한번 적용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도 수업하시느냐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